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자 김영석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 일본 조치 샹즈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연세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철학을 가르치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강단을 떠난 뒤에도 삶을 정리하는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그리고 100년을 살아보니 같은 책들 속에서 노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야기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100년을 건너오며 몸과 마음이 느리게 바뀌는 순간들을 관찰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한 가지 풍경을 자주 떠올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작은 등불 하나가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한 가지 풍경을 자주 떠올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작은 등불 하나가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 등불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다만 제 발끝만큼의 땅을 조용히 밝혀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미약한 빛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한 걸음만 또렷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단에 서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고독이 저를 따라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함께 웃던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소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 곁을 따라 걷고 있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에서 제 그림자를 처음 인식한 사람처럼 저는 제 안의 빈 공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창밖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해가 진 뒤에야 별이 보인다는 단순한 이치를 말입니다. 낮에는 빛이 너무 강해 별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이 내려와야 비로소 하늘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제 삶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던 시간에는 보이지 않던 제 마음의 깊이가 고독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고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었습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음악은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림에 여백이 없다면 색은 서로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만남과 말과 역할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틈을 잃어버립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저는 수많은 성취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환호를 받던 순간도 있었고 깊은 상실에 잠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제 영혼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 시간은 뜻밖에도 혼자였던 날들이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평가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때로 불편했고 때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묻고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집안이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아직 생각할 수 있다는 선물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놓인 작은 등불처럼 고독은 우리의 시야를 모두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은 내어줍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그 등불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비추는 조용한 빛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차 있고 토론의 열기가 식지 않으며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많은 약속을 만들고 더 많은 관계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약해지고 함께 있을 때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는 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공허를 느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바쁨을 은근히 사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혼자 남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단 위에 서서 수백 명을 마주하고 있어도 질문이 끝난 뒤 조용히 의자에 앉는 순간에는 오롯이 저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한가? 이렇게 많은 만남 속에서도 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가? 젊은 날의 저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크게 웃고 더 열정적으로 말하고 더 멀리 나아가려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고독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모습을 감출 뿐이었습니다. 마치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별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때 고독을 실패의 징표처럼 여겼습니다. 친구가 적으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딘가 모자란 삶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돌아온 밤이면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는 제가 외면하려 했던 제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음은 자신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팔을 뻗고 더 넓은 무대 위로 나아가려는 시기였습니다. 그 열정은 귀했고 그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고독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약속 사이에 남는 작은 틈, 하루가 저물고 난 뒤에 조용한 시간, 그곳에서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해하며 피했을 그 시간을 이제는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독이 저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고독을 적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사람들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안정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잠시 멈춰서게 될 때 그 조용한 틈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날의 믿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그 믿음 너머에는 또 다른 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움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독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제 안에서 방향이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결심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바깥의 박수와 인정에 마음이 오래 머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예전만큼 들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시간에 스며드는 생각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처음에는 낯설게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달리던 사람이 아차나 걸음을 늦추는 순간처럼 제 안에 리듬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던 시절과 달리 저는 점점 제 안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단에 서 있었고 사람들을 만났으며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은 조금씩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강의가 끝난 뒤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애써 왔는가?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향해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물음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사람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데 지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판이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안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점점 깊은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제게 하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제 감정의 결이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있음을 보았고 동시에 오랜 시간 다듬어져 온 단단함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그때부터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외롭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었습니다. 바깥을 향해 뻗어있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자 저는 비로소 제 삶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언덕에 올라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급하게 달리던 시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내면으로의 전환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의 한 형태라는 것을,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젊은 날에는 확장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저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날 문득
예전과 다른 마음의 결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이제는 조금 덜 설레고 대신 조용한 시간이 더 편안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삶이 줄어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안쪽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그 시간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 해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후회도 작은 기쁨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품고 있는 공간이 바로 제 내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꿉니다. 바깥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이 안으로 향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신을 만납니다. 저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비로소 저는 저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큰 실패가 없어 보였던 시간 속에도 조용히 쌓여온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실수나 뚜렷한 과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제 안에서만 반복되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독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능력 부족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젊은 날에는 바쁨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고 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 일정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약속과 모임, 강의와 연구가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의 빈틈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태도는 제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회피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저는 괜히 서류를 정리하거나 책장을 정돈했습니다. 정작 제 안의 생각을 정리할 용기는 없으면서 주변만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제 감정을 미루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넘겼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밤이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구멍을 막지 않고 계속 물만 퍼내는 것처럼 저는 근본을 보지 않고 표면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잘못은 고독을 부끄러워한 것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이 들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순간을 저는 실패처럼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가 저를 더 바쁘게 만들었고 더 멀리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역할에 지나치게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로서, 어른으로서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단단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제 안의 고독은 더 말이 없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역할을 내려놓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그 질문은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저는 그 안에 가려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했던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길도 길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솔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면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자 그것들은 생각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친구처럼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은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제 회피를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의 마음을 미루어 둔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넘겼지만 사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그 덕분에 이제는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저를 멈추게 했고 멈춤은 저를 보게 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 했던 저의 태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숙함 덕분에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혼자라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해는 평소보다 빨리 기울어 버렸습니다. 저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을 시간인데 그날은 유난히 정적이 짙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걸어두고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켜졌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읽다만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의자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계는 규칙적으로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르며 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가끔 자동차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몸을 일으켜 다른 방으로 가보고 책장을 한 번 더 정리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앉아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정적과 함께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처음의 불편함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난방기의 미세한 소리, 컵에서 올라오는 김의 움직임, 제 숨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하려 했던 것은 소리 없는 공간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그 저녁,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던 장면들, 분주하게 하루를 채우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혼자 남는 저녁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갑자기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허전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흉터로 남은 듯 아프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다. 그러나 이 혼자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저녁은 특별한 사건이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고 저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저녁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제 하루를 정리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동안 나누었던 말들, 스쳐 지나간 표정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갑자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조각들을 정리해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기 전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있는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의자 하나, 제 호흡과 생각들,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저녁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끝에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삶을 빼앗아가는 손님이 아니라 삶을 정돈해주는 동반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평범한 겨울 저녁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조용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 제 마음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창밖의 소리가 하나둘 잦아들 때면 집안에는 잔잔한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냥 앉아있는 자신이 게으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 고요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방에 들어가듯 익숙하고도 담담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일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볼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장면 속에서 묘한 안정을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저는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것도 이해를 구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따라가 봅니다. 오래전 함께 웃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목소리가 스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아릿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애써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게 하려는 손짓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고독 속의 사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한 겹씩 벗겨지듯 정리될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결은 다릅니다. 바쁠 때의 시간은 거칠고 빠르지만 고요 속의 시간은 부드럽고 깊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의 시간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만 더 머무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고독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날카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은한 안개처럼 제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저는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살아온 시간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의 숨을 느낍니다. 이런 사색의 시간은 제게 거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확신을 남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삶을 천천히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통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방안이 어두워질 때면 저는 조용히 불을 끕니다. 빛은 크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제 하루를 돌아보고 제 마음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사색을 통해 자신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저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자리와 평가, 수많은 이름과 약속들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한때는 그것들이 제 삶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은 지나가는 계절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몇 사람의 따뜻한 눈빛, 아무 말 없이도 이해되는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제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안의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동안은 외부의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감사하는지 묻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천천히 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투지 않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단단해야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때로는 제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제 약함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이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세상에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 가벼움을 늦은 나이에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 진실한 것뿐입니다.
억지로 유지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계산으로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이해와 배려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 그리고 제 자신과의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오래 남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많이 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맑아집니다. 고독은 그 맑음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말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혼자라는 말에서 다른 의미를 느낍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립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단함은 많은 만남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서서히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남는 것은 단순해진다는 사실을. 복잡했던 욕심은 줄어들고 비교하던 마음은 옅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창밖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저는 진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저에게 많은 것을 빼앗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은 것들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독 속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바깥이 아니라 제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의 속도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길었고 내일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짧아지고 한 해는 더욱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풍경도 바뀌어 갑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위쪽이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돌아가 안길 수 있을 것 같았던 존재가 사라지자 세상은 조금 더 넓어졌지만 동시에 조금 더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보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스스로의 그림자가 또렷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밤을 새우며 세상을 논하던 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식이 끊기거나 마지막 인사를 전해야 하는 날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것이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의 순서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저는 한때 그 거리를 조금 아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에서 서로를 믿고 바라보는 시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조금씩 분리합니다.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그리고 언젠가는 아래로부터도 말입니다. 그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변화를 막아보려는 마음도 품어보았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모임을 만들고 잊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애쓴다고 해서 시간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고독은 시간이 남긴 빈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허락한 새로운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그 깊이가 더 또렷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나누던 말 대신 몇 사람과 깊이 있는 침묵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이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사계절을 겪습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듭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겨울의 나무를 보고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관계의 잎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고독을 시간의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시간의 선물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뒤에야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의 통과, 의례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것을 잃어버림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단계로 건너가는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며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저는 지금 그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살며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늘 더 많은 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 더 큰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지금 저는 오히려 하나씩 놓아보는 마음으로 제 삶을 돌아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 또렷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었던 순간의 온기, 그리고 제 안에 남은 태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쌓은 업적보다 자신이 남긴 결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때는 이름이 불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일이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할이 줄어들고 나면 남는 것은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저 자신이 남습니다. 그 자리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고독은 그 자리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잊히던 감정과 생각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 선명함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떠오르고 아쉬움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제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까지 함께 남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은 더 이상 성취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를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웠는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겉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 태도만은 시간이 지나도 제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느 순간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듯한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답을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사라져도 내면의 태도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은 저를 그 태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질수록 저는 제 안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흔들리기보다는 혼자이기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는 것은 결국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대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진실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제 숨소리를 듣고 창밖의 빛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입니다. 삶은 결국 덜어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덜어낸 자리에서 비로소 남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남은 것들과 함께 조용히 서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고독이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제 삶의 결을 또렷하게 해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알게 된 것은 삶을 바꾸는 힘이 언제나 크고 드라마틱한 사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반복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창가에 서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바깥의 빛을 한번 바라봅니다. 흐린 날이면 흐린 대로, 맑은 날이면 맑은 대로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제게는 하나의 다짐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속도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는 일입니다. 책도 읽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스스로 정돈된다는 것을, 생각은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잦아들고 감정은 부정하지 않아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가끔 짧은 문장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그날 느낀 작은 감정이나 떠오른 생각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글을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어 내려간 말들은 제 삶의 기록이라기보다 제 마음의 숨결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행동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일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립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억지로 다루지 않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기쁨이 찾아오면 기쁨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감정을 빨리 정리하려 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결을 존중하다 보니 고독도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태도를 하나만 바꾸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서두르지 않고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는 것, 마음에 떠오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고독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천천히 걷습니다. 마치 조용한 길을 산책하듯 생각과 감정을 하나씩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삶의 끝이 보이는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매일의 작은 태도가 결국 한 사람의 결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결을 부드럽게 다듬어 가고 싶습니다. 급하지 않게, 억지로 서두르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자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독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나란히 걷는 연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큰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듯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그 감정을 괜히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지워버리려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약해 보일까 걱정되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숨겨두고 웃음 뒤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밤 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운했던 기억, 미처 전하지 못한 말,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떠오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나의 일부라고. 그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무엇인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 소란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삶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는 박수 소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가장 솔직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역할에 맞게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조금만 더 머물러 보시기를 저는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온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와 함께 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조용히 혼자가 됩니다. 그 순간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또 다른 이해로 나아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 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전과는 다른 평온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있고 싶을 뿐입니다. 고독이 찾아오는 밤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곁에 두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따뜻한 존재임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 길이 전부 어둡지만은 않았다고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저는 작은 등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놓여 있던 그 빛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서 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건너오며 저는 수많은 낮과 밤을 지났습니다. 환한 박수 속에 서 있던 순간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숨을 고르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남는 것은 거창한 결론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이해였습니다. 고독은 제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남은 것의 의미를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제 마음의 결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선명함 덕분에 제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고독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견뎌야 할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도 억지로 참아야 할 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만나는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제 삶을 정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조용히 떠올리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깁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제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을 귀하게 바라봅니다. 한 줄기 빛, 한 잔의 따뜻한 차,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고요한 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시간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잠시 멈추어 그 고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숨결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삶은 결국 관계와 기억과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정리하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완벽해지지는 못했지만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모두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란히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말입니다.